안녕하세요. 이제 40살 된 여자입니다. 열받는 일을 하나 이야기해 볼까 해요. 바로 제 남편의 불륜입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 저와 남편은 만난 지 8년, 결혼한 지는 5년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동갑이고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물론 3살 된 아이도 한 명 있습니다. 집이 친정과 가까워 아이가 2살 된 해부터는 출근 시간이 짧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건은 아마 아이가 태어난 시점부터 시작돼요. 아이가 태어나 조리원에 있을 때 일입니다. 친정 엄마가 거의 함께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밥 먹고 오지 말고 우리 엄마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조리원에 있는 내내 한 번도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고 퇴근했다, 뭐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시댁 부모님이 한 번 오셔서는 저녁까지 계실 때 밥을 안 먹고 와서 굳이 이야기하다 말고 자기 부모님만 모시고 나가서 밥을 먹고 그냥 집에 갔습니다. 저는 혼자 있었고요. 그때 정말 크게 다퉜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렇게 행동하는 게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다투고 나서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 듯 합니다. 남편은 저녁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저는 서운함에 자주 다투기도 했고요. 제 생일에는 특별한 게 없이 넘어가도 자기 생일에는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한다면서 이런저런 걸 사기도 했습니다. 대충 어떤 사이로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근데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매번 다투던 남편과 1년 전부터는 대화도 거의 없습니다. 1년 전쯤 아이가 2살이 되었을 때 친정 엄마와 제 결혼한 동생이 애를 자주 봐주면서 저도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겼을 때 전 남편이라는 놈이 저에게 와서는 애 친정에 맡기고 너도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애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드는 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럼 친정에게 애 봐주는 돈은 줄 거냐고 물으니 그건 왜 주냐고, 가족 아니냐고 하면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애 낳고 애 봐줄 때 밥도 함께 안 먹었냐고 하면서요. 대판 싸우고 나서 저는 친정으로 갔어요. 씩씩대면서. 그리곤 직장을 구했고 제가 번 돈으로 친정 엄마에게 매달 돈을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사이사이 참 열받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부터는 방도 따로 쓰면서 서로에 대해 터치를 거의 안 했습니다.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생활비를 주면서 애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항상 저도 지지 않고 남편을 따로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그 사건이 터져 나옵니다. 제가 일을 쉬는 날이었고 남편은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방을 따로 써서 청소나 이런 걸 해주지 않았는데 제가 쉬는 날 남편 방문을 열고 청소기를 돌려줬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태블릿이 침대 위에 있는 걸 봤어요. 그 안에서 참 대단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죠. 저는 청소기를 바닥에 두고 태블릿을 보는데 비밀번호도 없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에 들어가 봤습니다. 어떤 여자랑 카톡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루 이틀 된 사이 같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여행도 갔고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 이야기는 따로 안 할게요.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그 여자 연락 프로필을 제 카톡으로 보내놓고 내용까지 모두 캡처해 제 카톡으로 보내놨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랑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진 캡처해둔 걸 일부러 안 지우고 놔뒀거든요. 남편은 방에서 태블릿을 들고 나오면서 남의 방에 왜 들어왔냐고 소리치더라고요. 당연 저도 네가 한 짓을 생각하라고 이혼하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쾅 하고 들어갔고요. 저는 당당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남편은 자기 집 몇 개를 챙겨 나갔습니다. 저는 어디 가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상간녀 카톡으로 알고 있다고 소송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도 답장도 없더라고요. 남편이랑 둘이 한참 고민하고 있겠죠. 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진짜
몸에 문신도 잔뜩 있고 얼굴도 몸매도 그렇게 특출난 것도 없는데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한테도 카톡을 보내놨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둘 다 답장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동생에게 전화해 울며불며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동생은 회사가 끝나자마자 저를 보러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동생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두 사람은 연락도 없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모두 마치고 2일 정도 뒤에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연락 한 통 없다가 저와 퇴근하고 둘이 마주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랑 그놈은 저에게 우리 시간을 갖자 이러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갖기는 뭘 갖냐고 또 싸웠습니다. 아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저도 소리를 치며 싸웠어요. 며칠 동안 그 상간녀랑 놀아나 놓고 이제 기호 들어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냥 이혼하자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다투고 남편은 또 집을 나갔습니다. 얼마나 울었나 진짜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제 모습이 정말 처량하더라고요. 남편의 배신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작고 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결혼하면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나 너무나도 한탄스러웠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때 실감이 났나 봐요. 비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친정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친정 엄마도 울고 저도 울고 그 다음날 퇴근해서 친정에 갔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하고 남편과 이혼하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시댁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시모는 저보고 참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진도 다 보내줬는데 말이죠. 제가 이해하고 보다듬어야지 한다면서요. 시댁도 참 이기적인 인간들입니다. 자기들밖에 몰라요. 저는 시모에게 남편이 그 여자랑 결혼한다니까 새 며느리 받으실 준비하셔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랑 꼭 재혼해서 그 여자도 지금 시모랑 살며 지옥을 경험해보라고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도 집에 왔고 친정 아버지도 오셨고요. 동생은 그 여자 사진을 보고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도 하고 그때 알았습니다. 그 상간녀 구독자 8만 명인 유튜버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상간녀가 이 사연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할 시간 갖자고 했다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걸요. 지금은 변호사와 이야기를 모두 끝냈고 남편과도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하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그 여자 집안도 다 알아야죠. 누굴 만나고 있는지. 정말 고민 많이 했고 사연 보내봅니다. 꼭 그 여자가 보고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